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이중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세무과 함종성.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함종성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선 세무행정 담당입니다. 박상환 부가평가 담당입니다. 김유인 세무조사 담당입니다. 김재학 징수 담당입니다. 최형범 지방소득세 담당입니다. 이경선 세외수입 징수 담당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의 이기영 주무관입니다. 부가평가팀의 함형기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의 남인숙 주무관입니다. 징수팀의 윤선자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의 김명순 주무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288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보고자료 제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건물 취득 시 가산세 부과 내역입니다. 참고적으로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본세의 100분의 20, 과소신고 시에는 100분의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년도에는 383건에 1억 3,698만 5천 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금년도 4월까지 81건 8,598만 2천 원을 부과하였는데 대부분 세무조사에 의한 과소신고분에 대한 추징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세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금년도 4월 30일 기준 세목별 체납 건수는 75,488건이며 체납액은 27억 5,759만 7천 원입니다. 그중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02명 6억 939만 6천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징수 대책으로는 무엇보다 현년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주소지 조회를 통한 고지서 송달은 물론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납기내 자진 납부 안내와 수시 체납액 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조세 채권 조기 확보를 위해 독촉기한 종료 즉시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 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별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여 현장 방문과 면담을 통한 납부 능력을 고려하여 분납을 유도함으로써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의 적극 검토와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주 3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분기별 예금 채권 등의 조회를 통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와 분납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징수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무재산 또는 공매 실익이 없는 재산 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도 적극 실시하여 가공의 조세 채권을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말 기준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63명, 1034건에 9억 2,344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경매,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급여, 기타 채권 압류 및 수납액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세 2월 체납액은 32억 7,344만 4천 원이며 금년도 5월 31일까지 14억 4,400만 원을 징수하여 4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 수입 체납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금년도 4월 말 기준 세외 수입 체납액은 6,815건 26억 1,667만 2천 원이며 그중 1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230건 11억 5,513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체납액 강제 징수 현황은 금년도 4월 말 현재 체납액이 1,118건에 4억 2,740만 4천 원이고 수납액은 5,17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징수 대책입니다. 세외 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고지서, 안내문 발송 시 주소지 조회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고지서 송달은 물론 수시 전화 및 안내 문자 발송을 병행하고 있으며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 수입 2월 체납액 30억 4,200만 원 중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9억 3,500만 원으로서 30.7%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 3회 이상 지방세 체납 차량 영치 활동 시 세외 수입 체납액도 병행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강원도에서 설정한 금년도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 2월 체납액이 45%인 13억 6,800만 원이며 금년도 4월 말 현재 8억 6,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3%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훨씬 더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세는 예산액 559억 6천만 원 대비 금년도 4월 말 현재 30.4%인 170억 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예산액 395억 300만 원 대비 27.8%인 109억 9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5월 말 기준과 전년도 5월 말 기준, 즉 동기 대비 취득세 등 도세는 약 73억 6천만 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둔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전년 동기 대비 11억 4천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것도 지방소득세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지역 경기라든가 전체적인 그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했을 때 도세는 전년도보다 약 176억여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의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등 30%를 감안했을 때 약 53억여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 보유과세가 주요 세목을 이루고 있는 우리시 세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6월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8,500만 원의 그 부가액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금고 및 수납 대행점 지도 감독 내역입니다. 시금고 및 수납 대행점의 주요 지도 감독 대상은 세입금 계좌 설치 여부, 세입금 관련 장부의 적정 보관 여부, 세입금 이체 내역서 일치 여부, 기타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 시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것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및 수납 대행정 20개 금융기관을 점검한 결과 이체 내역 및 수납액이 일치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기분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일시적으로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때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안내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추진 실적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은 주로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현지조사, 고급 오락장 등 중과세 물건의 현황조사 등 법인의 장부를 확인하여 과소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현지를 확인하여 비과세 감면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 도세에서 많이 발생하며 목표액은 도세 목표액의 1% 내외로서 올해는 전년도와 동일한 6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93건 7억 3,1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액 대비 21.8%를 초과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4월 말 현재 40건 1억 9,300만 원을 추징하여 32.2%의 추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과세 감면 처리 및 추징 현황입니다. 비과세 감면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관련이 대부분이고 자동차 관련 비과세 감면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비과세 감면은 48개 분야 74억 8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재산세 감면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년도 4월 말 기준 6개 분야 642만 3,620원이며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7월과 9월이 지나면 금년도에도 전년도 수준의 비과세 감면세액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비과세 감면분 추징 현황입니다. 금년도 4월 말 기준 학교 법인 고유목적 미사용 재산에 대해 추징 등 2건 1억 9,300만 원이며 참고로 취득세 감면의 경우 대부분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화급 환부 현황입니다. 관화금 환부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고 그 후 폐차 또는 매각을 하여 과원화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 후 경정 청구 등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등 법적 제도적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하나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 경우는 과세 자료의 어떤 정리 오류, 주소 성명의 오류라든가 이중 부과 등 과세 기간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전년도 과원화액은 5,051건 5억 8,599만 1천 원이며 그중에 과세기간 오류로 인한 과원화액은 22만 원이며 전체 부가액
307억 7,300만 원 대비 0.007%에 해당하는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말 현재 988건 3억 4,922만 5천 원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과세기관 기책 사유로 발생한 과원화백은 과세 자료 오류 착오 901만 8천 원과 기타 546만 6천 원을 합한 1,448만 4천 원이며 이는 전년도 전체 올해 부과한 금액의 0.01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세 세외 수입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도 1,895건 4억 9,373만 7천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사유별로는 무제산 2억 5,613만 7천 원, 행방불명 314만 7천 원, 시효 완성이 1,876만 8천 원, 평가액 부족이 2억 1,568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말 기준 결손 처분액은 201건 1,384만 9천 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제산 1천만 원, 시효 완성이 1,383만 9천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행방불명과 시효 완성을 제외한 무제산과 평가액 부족 결손 처분은 매 분기별 예금, 채권, 부동산 등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된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강제 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 수입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는 779건 2억 5,940만 5천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금년도 4월 말 기준 29건 538만 7천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결손 처분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무제산과 평가액 부족의 경우에는 5년간 매 분기별 재산 조회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방세 이의 신청 현황입니다. 금년도 4월 말 기준 이의 신청은 취득세 2건, 재산세 1건이 접수되었으며 3건 모두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산정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김명길 의원님. 예, 과장님, 가택수색 대상자 등록 지금 된 내용 제가 봤는데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가택수색 대상자가 지금 여기에 지금 2018년도 거는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가택 수색은 예, 예. 그 건수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만 있는 건가요? 예. 올해만 있으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네. 이해하셨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 시간은 의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방원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시는 거는 하여튼 우리 과원님들 다들 하여튼 팀원님이고 과원님들 하여튼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산불 피해 때도 그 노력하신 모습에 아주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 그 산불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그 당사자분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나라나 도나 시에서 책정한 것들이 있나요? 과목들을 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기 공통사항의 그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번에 우리 그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그 지방세 분야는 도세와 저기 시세로 나눠지는데요. 도세는 대표적으로 저기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게 도의 의결을 오늘 신문을 봤는데 통과된 걸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 예.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그 저번에 간담회를 거쳤고요. 이번 회기에 저기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동의하에 의견으로서 그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있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도세는 그 지역 지원 시설세 이건 없네요. 시세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좌측에 현재는 그 우리가 이 지방세 감면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시행하지 않으면은 혜택이 없는데 만약에 의회 그 감면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 추가되는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2년간 약 8억 5천여만 원의 세제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년간 유예를 하는데 예,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 금액이 8억 5천이다. 예 그렇게 예측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면 됩니까? 그러면 징수를 2년 유예요. 예. 체납 처분도 2년 유예요. 세무조사는 연기. 이 연기도 2년 동안이라는 얘기죠. 일단은 금년도에는 연기를 하는 걸로 금년은 확정을 했습니다. 일단은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뭐 그래도 다 파악이 돼 있죠. 네, 예, 거기 나와 있습니다. 피해들 뭐 이렇게 예. 또 우리 세무과니까 이제 징수액 이런 건데 얼마 해서 8억 5천이 나와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과오 납금 있죠. 우리 18년도는 얼마나 금액이 얼마나 되죠? 그게 작은 수는 아닌 걸로 파악이 됐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오납금은 작년도 12월까지 그 지방세에서 발생한 것이 약 7억 1,400만 원이 되고요. 7억요. 예, 그다음에 올해 4월 말 기준으로는 지방세가 3억 9,500만 원 정도가 과오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그 세목별로 지금 과오납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지방소득세로서 1억 8,800만 원이 과오납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지방소득세의 성격이 국세인 법인세나 소득세에 따라서 그 환급이 결정이 되는 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가 경정이 되고 그 환급 사유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세의 경정이라는 이제 단어가 그런 단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과태료 뭐 이런 거 관련인데 자동차세를 못 내고 하시는 분들이
이 세금은 보험은 들었느냐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뭐 대포차라든지 자동차세를 못 내는 사람들이 보험을 못 듣는 예들이 많을 거예요, 과장님. 안 그런가요? 일단은 자동차세도 못 내는데 세금을 제대로 냈겠느냐는 얘기죠. 그 저기 세외 수입에서 전체 2월 체납액이 30억 4,200만 원인데 그 교통과에 해당되는 그 검사 지원 과태료라든가 뭐 책임 보험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 9억 3,500만 원,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정상적인 것은 많이 참작을 해주지만 어차피 우리가 법을 집행해야 되고 또 그러한 차들이 사고가 났을 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범법 행위예요. 자동차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보험도 뭐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안 들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피해 당사자는 그걸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우려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거는 진짜 잘 이렇게 잘 찝어서 제대로 좀 번호판 영치 아니면 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강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거 큰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 둘 다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생계형이 되든 어떻게 되든 생계형이 뭐 되는 부분도 여기서 우리 지금 뭐 보니까 좀 피력이 돼 있던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대포차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돈이 없다고 보잔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피해나 이런 것 피해를 보면 가해자 피해자가 다 손해를 보는 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 요거 현황이 파악이 돼 있나요? 우리 세부적인 자료는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 넘어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넘어와 있고요. 파악도 돼 있고 어떻게 전체 금액만 지금 나와 저가 가지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몇 대나 되나요? 지금 금액만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아 대수요. 대수는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출 좀 받을까요, 위원장님?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몇 대나 되는지 속초에 그런 차들이 몇 대가 되는지 예. 대포 차량 뭐 근데 대포 차량 이런 거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죠. 한 2년치만 해주십시오. 17, 17, 17, 18 예. 17, 18 자동차세 납부 안된 현황 차량 개수. 과태료 검사 지원 과태료 이런 과태료밖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저거밖에 과태료 부과 차량밖에 없는 거죠. 과태료도 있고 우리 자동차세도 물론 당연히 있고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예.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되는지 좀 예, 파악 좀 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연계를 하다 보면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그 분납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 절차 그 어떤 식으로 분납을 받나요? 이거를 뭐 유예 기간이 1년, 2년 뭐 아니면 뭐 버는 대로 뭐 어떻게 정해진 규칙이 있나요? 우리의 그 지방세법상에는 보통 6개월 1회 최장 기간이 6개월이고요. 징수유예 같은 게 그리고 1년 1회 한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니까 최장 1년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우리 세무과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속주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부과 징수 세 수익 관리 업무, 그다음에 또 납세자 보호 업무 등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고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세무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방원욱 의원님하고 이제
얘기 나누시던 5페이지 산불 피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방세 감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 네, 설명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를 하나 여쭤보고 싶냐면 이게 빨리 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재산세는 토지는 9월 달, 주택 건축물이 7월 달, 그 자동차세가 이제 1기가 6월 달, 그다음에 2기가 이제 12월, 네, 주민세가 8월. 네 맞습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8월, 12월, 7월, 9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동차세 1기분이 벌써 나가지 않았나요, 이분들한테? 일단은 이 자체의 의결이 물론 빨리 되면 좋겠지만 의결됐다 해도 부칙에 소급 적용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혜택을 그런데 받을 이제 제가 과장님 말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양에 우리가 그렇게 피해 보신 분들께 세금 감면과 유예를 해주는 게 피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으면 6월 달에 1급은 납세 고지서가 나가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문서나 아니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납세 고지서는 지금 그렇게 큰 신경 안 쓰셔도 저희가 이 절차에 따라서 감면 및 유예를 할 계획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게 같이 가면 어떨까요, 과장님? 의원님이 산불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어떤 그런 포용력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미 그렇게 하셨는데. 고지서를 빼고 아, 그러시네요. 보냈습니다. 아, 그럼 또 그 세심한 또 그런 처리에 또 감사드릴게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요 5페이지 부분은 이제 지금이 또 이제 체납의 일제 정리 기간 아닙니까? 예. 6월 말까지인가 그 현수막들 많이 봤는데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해서 이제 세수 중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에 의해서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쳐서 이분들의 이중 삼중고를 겪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뭐 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안내문이라든가 문자라든가 그리고 전화도 드리는데 지금 산불 피해 관련된 체납자가 약 120명에 9,800만 원에 달하는데 그분들은 일단 안내 문자라든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네. 예. 아유, 과장님 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는 그렇게 충분히 잘해주고 계시니까 1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시군고를 시에서 이제 지도 감독하는 곳은 이제 세무과입니다. 농협 출장소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요 항목 말고 혹시 우리 그 금고를 이용하시는 고객분과 직원분들 네. 그리고 근무하고 계시는 농협 직원들의 인원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지 부족한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 근데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는 자금을 관리하고 우리 금고를 운영하는데 금고 운영에서의 어떤 우리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 하면은 그런 거를 건의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야근을 해서라도 그 부족한 인원을 채우고 우리한테는 업무에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기하는 고객이 너무 많은지 그리고 대기 시간이 긴지 이것도 보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번 그게 좀 잘 검토해 보세요. 시간대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세목이 부과됐을 때하고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 가보는데 일부러 가보는데 제가 여기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14쪽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추진 상황 및 실적을 이제 잘 봤습니다. 사실은
부분이 이제 세입증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이제 고지서가 나가고 일정하게 계속 납부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세수 발굴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네. 근데 지금 밑에 추진 실적을 보면은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은 전년도에 비해서 5월달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 징수액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4월 산불 피해 때문에 그 세무조사 자체가 한 1개월 정도가 그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참고적으로 우리가 5월 이후에 조사를 해서 과세 예고 중인 건이 세무조사 쪽에 그 30건 3억 6,2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과세 예고건이 13건에 8,400만 원이 있어서 그것만 합해도 그 4억 4,600만 원이 과세 예고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1억 9,300을 더하면은 6억 3,9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론 전년도 수준까지는 전년도를 예, 상회할 거라고 가능- 보입니다. 그 예. 제가 이 자료로만 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지 못해서 하여튼 이 부분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19쪽이 이제 결선 처분인데요. 이 결선 처분은 이제 항상 감사 나오시면 이 부분 항상 보죠. 감사하시는 쪽에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왜냐하면 결손을 처분을 하면은 그 자체의 조세 채권이 그냥 일실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관리를 소멸시효 기간인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유에서 행방불명이라든가 시효 완성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그건 뭐 제쳐놓는다 해도 무재산이라든가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5년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해서 그 재산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해서 다시 강제 징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크게 감사에서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가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일반 조세 채권에서 결손을 통해서 이제 좀 특별하게 따로 관리하고 있는 채권들을 말씀하시는 거란 얘기죠. 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징수 자체가 포기하거나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납부해야 될 의무를 상실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시효 완성은 그 경우가 아니잖아요. 시효 시효 완성은 예, 5년 동안을 우리가 보통 뭐 사기라든가 강박이라든가 어떤 그런 행위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5년 동안의 재산이 없으면은 그 사실 계속 그 1,500은 좀 누중이 요 되기 경우가 좀 다른 때문에 경우죠. 예, 그런 시효 경우는- 완성. 예, 그러니까 시효 완성은 이제 모든 채권마다 이제 소멸시효가 좀 다르지만은 우리 조세 채권은 5년 정도. 예, 통상 일반적인 경우는 5년입니다. 5년인데 시효 연장을 한번 하고 시효 완성을 하나요? 아니면 경우에 그러니까, 따라서 예, 연장 안 하고도 완성을 하나요?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재산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어떤 재산이 자동차 뭐 가격이 별로 나가지 않는 자동차라 해도 일단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하면은 그 소멸시효 자체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팔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뭐 무한정이라고 봐야죠. 압류가 되면 소멸시효 자체가 중단이 되니까. 그 방법 말고는 시효 중단되는 방법이 없나요? 중단의 지금 말씀하신 뭐 압류라든지 재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단의 사유는 보통 뭐 독촉, 고지라든가 뭐 최고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런 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고요. 압류가 대표적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입니다. 위원장님 한 30초만 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독촉도 시효 중단이 되잖아요. 독촉은 법적으로 한 번밖에 할 수 예. 없기 때문에 한 번을 하면 얼마가 연장돼요? 한 번을 하게 돼 있는 법적인 그 독촉 그 고지서는 그 정기분 고지서를 부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두 달 이내에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게 돼 있어요. 1년이 지나서 안내문 형식으로 독촉장을 보냈다고 해서 그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촉이란 말 자체는 결국은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명길 의원님.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주세운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참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올해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속초시 행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사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주세운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사실 건축가에다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건축가에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대포항에 보면 예전에 시푸드라고 근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개발을 하려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곳이 있죠. 네. 시푸드 마켓 하려다가 네. 그쪽은 지금 속초시에 뭐 세금이 밀린 게 없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건 제가 그러면 담당 그 건축과에다가 다시 뭐 허가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납 관련해서 납부 독려하시고 이제 수시로 전환 납부 독려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분납 유도 비율이 얼마나 되시죠? 글쎄, 분납 저기 비율은 아직 그 분납을 하게 되면 보통 6개월인가요? 아닙니다. 그 최대가? 상황에 따라서 예. 그 매월 얼마씩 그 납부해서 뭐 한 3개월 아니면 뭐 6개월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최대한 그분한테 좀 6개월 범위 내에서는 유리하게. 이게 상황에 따라서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라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뭐 네. 연령이라든가 현장 그리고 상황이라든가. 그 생활 환경 정도를 대화나 그 면담을 통해서 예. 서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그럼 거쳐서 최대 몇 개월까지? 최대는 6개월. 최대가 6개월인가요? 예. 더 연장은 안 되고요. 1회 한해서 연장이 돼요. 1회 한해서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그 현장 중심 이제 체납 활동을 하시는데 고액 상습 체납자와 관련돼서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뭐 공매, 경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뭐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가 지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 대비해 가지고 공매 경매 하시나요? 안 그러면 금액이 어떤 거는 한 1,000만 원대 되는 게 있는데 가택수색과 관련돼서 지금 여기 내용이 있는데 가택수색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정하십니까? 일단 올해 그 가택 수색 대상자는 그 납부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네. 그 체납액이 장기 고질 체납이 돼 있어서 일단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자 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판단이 판단이 됐는데 예, 내지 않고 그거는 있는 사람들이죠. 가서 확인을 다시 직접 들어가서 억 확인을. 단위가 넘어가는 그 고액 체납자들은 지금 납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가요? 근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그 지방소득세가 해당이 되는데 네. 양도소득세할 지방소득세가 그 체납액이 규모가 크고요. 예. 그리고 인원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네. 그거는 말 그대로 그 경매를 통해서 네. 그 자기의 재산이 매각이 됐는데 그 자체 법적인 논리로 봤을 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그 돈을 자기가 보증을 섰든 뭐 하든 먼저 썼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미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기간 그 사람 재산은 그거 하나밖에 없을 그렇죠. 때 그러다 보니까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채권도 확보할 수 없고 네, 네. 그렇다고 뭐 그냥 결손을 떨굴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19년도 도세하고 저 시세 구분 목표액 보니까 63% 달성하셨고 우리 네. 세금 징수율이 상당히 속초시가 높은 편인데요. 예, 5월 말 현재로 네. 봤을 때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양군에 이어서 네. 두 번째를 네. 기록하고 있고요. 예. 아직은 지금까지는 별 큰 내로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 납부 실적이 오르기까지
어떤 역할이 있으셨다고 보이십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우리 뭐 사실 우리가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강원도에 4년 연속 지금 최우상을 받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노고가 제일 컸다고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어떠한 그 기법이라든가 뭐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기본에 충실한 거. 네네. 그러니까 그 납세자에 대해서 징수 동료를 주기적으로 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 재산이 있을 때는 사실 공매 강제 처분 절차에 의한 공매도 우리가 건수가 제일 많은 이유가 예. 이 사람들을 압박을 해서 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네. 실제로 그 재산을 공매로 넘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금고 그 수납 대행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 거의 세금을 자동화 기기로 하시죠. 이걸 요새 한 5월 달에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요. 네네. 그 실정이 대부분이 공과금 수납기에 의해서 수납이 되고요. 네네. 공과금 수납기를 활용을 하면 그 금융결제원과의 협약에 의해서 네. 7일 이후에 그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고 이체해 네네. 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공과금 수납기를 설치한 금융기관에서는 7일간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은 그 7일의 그 이체 그 내용도 이제 잘 알고 있고요. 공과금 수납을 자동화 기기로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직접 은행에서 직원분들이 직접 수납할 때하고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께서는 노약자라든가 우리 장애인들 그분들이 월말에 갔을 때 사실 좀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직원들이 그쪽으로 계속 자동기기를 유도한단 말이죠. 전에 같으면 번호표 뽑아서 바로바로 이제 수납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 사항을 저도 그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이번에는 그 점검을 나가면서 그 예. 점에 대해서 꼭 그 유념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공과금 수납기의 이용이 불편하고 좀 그 연로하신 분한테는 반드시 그 안내자를 좀 붙이고요. 네. 그리고 창구에 될 수 있으면 창구에서 직접 네네. 수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라면 좀 거동이 불편한 우리 노약자 어르신들, 뭐 임산부들 네.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좀 수납할 수 있게 좀 탄력적으로 예. 뭐 자동기기 쪽에 줄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사실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 과장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좀 그걸 좀 만들어 주시고 그걸 꼭 당부를 드렸는데 네. 앞으로 또 올해 한번 해보고 더 예. 안 되면은 다른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납 대리점과 관련해서 이제 정기 점검을 하실 때 일반 대리점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부의 금융기관에서 그 직원들의 대출 사기 사건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금융사고가 터진다는 얘기죠. 그 자체 내에서 일반인들의 어떤 입금된 그 돈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자체적으로 생기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시죠. 그런 뭐 사고 여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시죠.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그 공과금 수납기를 통할 때는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수납이 되고요. 예. 현금, 그러니까 자금만 7일 이후에 그 우리 시금고로 이체되기 때문에 네. 그 공과금 수납기에 의해서는 그런 금융사고가 날 여지가 없다고 네. 보여지고 공과금 수납기의 금융사고 여부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공과금 네. 수납기 이제 대리점이 이제 이제 금고랑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일단은 그 은행과 관련돼서 대리점이 됐든 그 은행이 좀 투명하고 그런 사고 발생률이 있는지 없는지 공과금 뭐 수납기에서 뭐 꼭 발생됐다고가 아니라 외부에서 비치는 어떤 그 신용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셔서 그 이제 일부는 네. OCR 고지서나 이제 네. 수기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은 이 전산화가 더 고도화되다 보니까 네네. 거의 뭐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았으니까 네. 충분히 뭐 다른 횡령이나 유용 쪽으로도
어떤 여지가 있었는데 사실 네. 그것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앞으로도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하겠습니다. 정기 점검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의 어떤 뭐 언론상에 그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네. 좀 하시면 튼실한 은행과 좀 차별을 두고 좀 잘하는 은행은 좀 격려도 좀 해주시고 정기 점검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 그냥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11쪽에 보면 그 지금 주요 세목별 증감 현황에서 18년도 이제 징수 현황하고 네. 19년도 예산액이 있어요. 근데 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징수되고 있는 어떤 결과치들보다 그 예산이 물론 징수가 끝나는 시점보다 앞서서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되겠죠, 시기적으로. 네. 그런데 이렇게 잘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어떻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대수의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자동차세도 보면 한 11억 정도 차이가 나게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 거는 너무 좀 세수에 대해서 그 예측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거는 네. 저기 그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그거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네. 예산액은 이제 1년 예산액이고요. 그렇죠. 예, 4월 말 기준으로 이제 그 들어온 거고 2018년도는 1년치가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징수 현황이 2018년 대비 2019년의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년도 4월까지의 징수를 비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저희가 세수의 계획이 잡혀야지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이라는 부분들도 그렇죠. 시 재정에서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 해의 이런 예산을 좀 잡을 때 이런 예측들이 그렇게 조금 다 적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자동차 물론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어떠한 의원님의 말씀에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다만 자동차세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이 자동차세가 순수하게 우리 소유분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은 그 주행분 자동차세라고 해서 옛날엔 주행세라고 했는데 네. 그게 자동차세로 그 합해지면서 일정한 그 대중교통 차량에 대해서 유류 보조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주행세였는데 여기에 일부분이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좀 유동적인 게 또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네. 애로사항을 좀 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18년도 지금 징수 결과치와 19년도 예산액 사이 한 96억 정도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그런데 부분들은 좀 그거- 예측이 좀 점점 더 이런 오류가 조금씩 오차의 범위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올해 그러니까 저기 2019년도 당초 예산이 2018년도보다 91억 9천만 원을 더 초과 징수를 했는데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취득세 분야에서 지금 그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70억이 세수 감소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저기 지방소득세 시세에서 11억이 세수 감소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월 말인데 취득세가 70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게 들어오라고는 예측 못하시. 예측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세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잡은 것이 네. 잘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셨네요. 네. 일단 하여간에 그 예측이라는 부분들이 또 잘 되어야지 이제 시 어떤 살림살이의 어떤 규모나 그 예산도 좀 잘 세워질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자, 6쪽에 보면 이제 체납액에 대한 상황들이 있고 이럴 때 그 관외 체납자들이 한 18명의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이 관외 체납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관외 체납자는 우리가 보통 그
특별 징수 기간을 이제 상반기 하반기 운영을 하는데 네. 그 상반기 하반기 특별 징수 기간을 활용을 해서 현지를 방문을 하고요. 현지 방문을 해서 그 사람 면담을 하고 그리고 전국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체납 처분 같은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런 관리 자체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을 거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체납의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 체납분에 대해서 이제 고지를 하시죠. 아까도 뭐 2개월 후에 또 고지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체납의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체납의 부분이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 내라고 이제 오는 통지서를 보고 제가 체납은 안 해봤는지 체납 고지서를 못 받아봤어요. 어떤 형태인지. 근데 체납의 상황은 어떻게 좀 똑같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뭐 주민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 모범 사례들을 보니까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절감을 하기도 했다 이러는데 지금 저희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도 그 밀린 세금은 네. 전체 세목이 뭐 여러 개 된다 해도 통합을 해서 아. 전체 세목 그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결손 처분액도 같이 포함해서 나가는 아, 아주 좀 선진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우리는 이제 카카오 알림톡을 강원도에서 처음 네. 그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그 시스템을 완성을 해서 자진 우리 지방세 분야의 홍보뿐만이 아니라 체납액 부과할 때 체납됐을 때 그때 그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상황이라면 이제 저는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뭐냐면 잘하고 있는 행정은 이제 자랑하고 시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우리의 행정의 수준이 좀 이런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 가끔씩은 정책적으로 그 보도 자료들 하셔가지고 이런 우리의 어떤 선진화된 것 그래서 외지에서도 많이 또 행정 배우러 오시는 거죠. 여기 관광지가 돼서 네. 그런지 몰라도 많이 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그 수범 사례라 해서 다른 지자체 것만을 보았는데 저희 거는 잘 이렇게 찾아보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숙주시에 있으면서 행정의 수준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뭐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체납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자료를 보면 결국은 그 결손 처분되는 상황들이 이제 무재산 그 무재산의 상황들이 결국 한 5년 차 정도까지 연결이 됐을 때는 그 세수의 시효 완성이 되어서 결국 결손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상황이 이제 한 뭐 이렇게 되면 18년과 19년만 합쳐 보더라도 한 7억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 다른 시각에서 그러면 이 생계형 체납자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손 처분이 돼버리고 정리를 해버리긴 하는데 이렇게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다른 부서에 좀 연결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주셔가지고 다시 또 세금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후속 조치들이 관련 까랑해서 좀 연계하고 계신지. 네. 근데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일단은 개인 회생이나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체납액 그런 자기의 채무 같은 네. 것이 그 포함되는 걸 알고 있고요. 네. 다른 실과하고 지금 연결해서 하는 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원치 않았지만 어느 상황에 정말 무재산이 되고, 그러니까 그 가족 관계가 모두 다 해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다가 정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또 발생이 되죠. 그래서 결국 경제적으로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 때 저희의 이제 주민생활 지원과라든가 그렇죠. 예. 그리고 각 동마다 있는 주민센터 속에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계의 가장 어려운 측면에 있는 부분들은
또 세무과에서 알 수 있는 방안들도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런 부분들이 예, 좀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책 속에 연결이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그쪽도 법도 또 봐야 되니까요. 그 네. 어떤 생계형 체납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추천을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접촉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른 실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요. 일단 배고프고 힘든 사람에게는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일단 물 주면서 저희가 예. 또 우리 시민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좀 맞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아무튼 세무과 과장님, 세무과에서는 징수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죠. 또 거질적인 체납자들도 많이 보실 거고요. 예, 그런 우리가 사실 행정에서 어떤 좀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런 시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사기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숫자하고 싸우시느냐고 정말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 참 고생 많으시고 또 여기 세수가 들어와야지 또 우리 또 시정이 또 살아가는 재산이고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4년간 우수 업체로 또 선정되신 점 우수가로 책정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는데 63명뿐이 아닌데 그 건수가 참 많아요. 1,034건이고 금액으로는 9억 2,300만 원인데 그렇게 뭐 이게 저기 몇 년도 건가요? 저기 21페이지 이게 연수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요게 그 우리가 요 뽑은 거는 전부 다 4월 30일 기준으로 올해 자료를 건가요 이게? 뽑았어요. 예. 올해 거 참 예석하네요. 여기 보니까 비공개 대상이지만 몇몇 분들은 다들 그렇게 또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거의 끝나는 분위기인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기 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은행이 있단 말이죠. 은행에는 이제 예금계, 뭐 보험계, 대출계, 채권계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나머지에는 이제 고객에게 금리를 좀 더 제공해서 재산의 증대를 위해서 일하는 부서가 있고 또 이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 정말로 내 돈 받듯이 열심히 하는 채권팀이 있단 말입니다. 채권팀을 고객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지만은 우리 세무과가 다른 부서들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고 세무과는 시민들에게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라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부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의원님 같은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는 그런 생각도 때로는 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 나무라는 시민들 없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 우리 세무과에 힘을 보태주는 말씀을 참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강정호 의원님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